슬기로운 교행 생활. 근무를 하다 보면 근무지 외의 곳으로 출장이라는 것을 가야 할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급여와 별개로 출장비를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출장비를 여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출장비는 저와 같은 유부남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좌와 별개로 여비 계좌를 따로 개설해 둔다면 여러분들의 비상금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출장 복무를 상신해 보셨나요? 출장 복무를 상신할 때 입력하는 목적지, 출장 일시, 출장 목적, 관용 차량 이용 여부 등 모든 내용이 여비 지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장 여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국내 출장 여비와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출장의 종류는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과 교육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은 출장지를 기준으로 국내 출장과 국외 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출장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출장은 근무지부터 출장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근무지 내 국내 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관내 출장, 과내 출장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통합교육지원청이 두 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경우에 관행적으로 또는 내부 규정을 통하여 두 개의 시군을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근무지에서부터 출장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나눈다면 그 기준거리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 군,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행거리는 근무지로부터 출장지까지의 왕복 거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여행거리가 12km가 넘더라도 같은 지역에 있으면 근무지 내 출장으로 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근무지와 같은 지역 안으로 출장을 다녀오면 무조건 여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근무지로부터 출장지까지의 거리가 왕복 2km 미만인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로부터 편도 1km 미만 거리에 있는 농협이나 근처 학교 등으로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에는 절대 여비를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소속 교직원이 출장 복무를 상신하면서 여비 부지급을 체크하지 않아 에듀파인 여비 작업 탭으로 넘어온 경우 담당자가 여비 부지급에 체크하거나 삭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리를 판단할 때에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처럼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지도에서 검색하시면 유용합니다. 근무지로부터 출장 거리가 같은 지역의 왕복 2km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여행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출장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4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인 경우 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점심시간도 출장 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공용 차량 혹은 그에 준하는 별도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비 만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같은 지역으로 하루 종일 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 관내 출장 여비 지급 금액 2만원 중 만원을 감액한 나머지 만원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관내 출장 지급 기준 금액은 지급 상한액이므로 반드시 이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예산의 부족 등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내 출장 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내 출장에서는 출장 거리와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내 출장 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비와 식비는 각각 하루에 2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그럼 출장 기간이 3일이므로 일비와 식비의 3일치 6만원, 총 1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죠. 공용 차량 혹은 그에 준하는 별도 차량을 이용한 경우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해야 합니다. 관내 출장 여비는 정액 만원을 감액했는데 관외 출장 여비는 정액이 아닌 일비의 50%를 감액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또한 식비는 기간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3분의 1만 지급하거나 지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출장 안내 공문에 적혀 있다면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그만큼의 식비는 감액하고 지급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여비 지급 전에 관련 공문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식비는 1일에 2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금액은 학교의 경우 교감 이하 교직원들에게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관외 출장권에 대한 식비는 2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외 출장 여비 4가지 항목 중에 방금 말씀드린 일비와 식비는 당연 지급입니다. 본인이 따로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알아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죠. 그런데 숙박비와 운임은 다릅니다. 숙박비와 운임은 출장자 본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비정산서라는 서식을 작성한 후 지급 신청을 해야 지급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2가지 비용은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생한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숙박비를 살펴볼까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실비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으로 출장을 간 경우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운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임은 교통비라는 뜻인데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는 대중교통 요금으로 운임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철도, 선박, 항공, 버스가 있는데 모두 실비 지급이지만 여비 지급 구분표상 1호의 경우는 철도와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객실 등급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숙박비와 운임 지급에 있어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지급 원칙은 기간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대금도 기간에 신용카드 계좌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개인 본인 카드나 현금으로 선 결제를 하고 사후에 여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같이 처음부터 정리해 볼까요? 김주무관이 출장을 갔습니다. 먼저 출장지가 근무지내 지역인지 근무지 외 지역인지 살펴봅니다. 다행히 동일 지역으로 다녀왔네요. 그럼 실제로 여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왕복 거리를 계산해 봅니다. 2km 미만이라면 여비 부지급에 체크하면 끝. 2km 이상이라면 그 다음으로 출장 시간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4시간 미만이면 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합니다. 박 주무관님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지를 살펴보니 다른 지역입니다. 그럼 며칠이나 다녀왔는지 출장 기간을 확인하고 일비와 식비를 지급합니다. 공용 차량 이용 여부나 식사 제공 여부 등 감액 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줍니다. 숙박하지 않았고 운임정산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면 4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운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해당 항목을 확인해서 실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 정리해 볼 건데요. 영상 맨 앞에서 출장의 종류는 출장 목적을 기준으로 출장과 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훈련이란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한 국내 위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관내 출장 여비와 관외 출장 여비를 다 이해하셨다면 교육훈련 여비는 출장 여비와 몇 가지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실 때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 처리 지침 별표 1에 교육훈련 여비 지급 기준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근무지 내의 교육훈련 기간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 기간에 입교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장에서 살펴본 관내 출장인지 관외 출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각각 다시 합숙인지 비합숙인지 구분합니다. 이 합숙 여부가 일비 지급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 출장 여비와 교육훈련 여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일비 지급 기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관내 교육훈련 기간의 합숙인 경우 입교일과 수료일은 전액 지급, 기타 일은 미지급입니다. 비합숙인 경우에도 입교일과 수료일은 전액 지급, 기타 일은 5할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외 교육훈련 기간의 합숙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임은 국내 여비에서 관내는 미지급, 관외는 청구 시 대중교통 요금 지급으로 국내 여비와 동일합니다. 숙박비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에서 합숙한다면 교육훈련 기간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관외 교육훈련 기간에서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관외 출장 여비의 숙박비 지급 기준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비가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표를 보시고 해당하는 유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관내 합숙 훈련인 경우 교육훈련 기간이 청구하는 금액, 관외 합숙 훈련은 교육훈련 기간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비합숙 훈련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 식비의 3분의 1 또는 교육훈련 기간이 청구하는 금액, 관외 비합숙 훈련은 여비 규정상의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훈련 기간이 식비를 청구한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침에서는 모든 항목을 규정해 놓고는 있지만 실비 지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훈련 여비보다 국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